아버지, 저 해냈어요. 서울대 법대 수석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은서는 합격증을 유골함에 대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빚보증 서류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은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 부부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회장 강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왜 울고 있었소? 아들이요.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준 씨의 딸입니다. 회장 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부인 채연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거짓말 마시오.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강민준, 어머니 이름의 한유진, 그리고 제 이름 강은서. 회장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부인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아이가 있었다고. 그것도 20년 동안 몰랐다고.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쫓아내셨잖아요. 20년 전에. 그 한마디에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은서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임신했을 때 찾아갔다가 쫓겨났다고. 낙태하라고 돈 던져주셨다고. 부인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이 부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오.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랬단 말이오. 은서는 손목에 묶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빚 보증서예요. 의붓아버지가 저를 5억 빚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억이라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금 못 내면 장기 팔아서라도 갚으래요. 그녀의 팔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사까지 받았어요. 간 적합 판정 나왔대요.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회장이 은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자식이 어디 있소? 당장 데려오시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만나요. 때려요. 죽도록 때려요. 그녀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등과 팔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리 손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니. 은서는 합격증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부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납골당 입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거기 있었구나. 은서의 얼굴이 공포로 굳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인연이 또 도망쳤어. 박철수가 은서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은서는 회장 부부 뒤로 숨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박철수가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요. 뭐,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2년 고아야. 엄마 죽고 혼자라고.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말 취소하시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강태준의 손녀.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 그 대한그룹 회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서 손 떼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박철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적 조치. 좋아요. 그럼 5억 먼저 갚으시죠. 2년 빚 보증 섰으니까. 합법이에요.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억 준비하시오. 지금 당장. 박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받을게요. 회장이 전화를 끊고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앞으로 이 아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나타난다면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발하겠소. 아동학대, 불법 채무, 장기 매매 미수, 감옥 갈 준비되어 있소. 박철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뒤에 있던 사채업자들도 긴장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움직이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돈만 받으면 손 떼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은행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5억 원 현금이 담긴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철수는 황급히 가방을 받아들고 도망쳤습니다. 사채업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회장이 은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부인도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20년 전에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세 사람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삼촌, 그 애를 정말 손녀로 인정하실 겁니까? 민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 은서는 민준이의 친딸이야. 민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고. 재산 놀이는 사기일 수도 있어요. 회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은서는 재산 따위 관심 없어. 그 애는 다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거야.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삼촌, 그 애가 상속자가 되면 전 어떻게 됩니까? 전 민준이 형 죽고 나서 후계자였어요. 회장이 민성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구나. 자리가, 돈이. 민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성아, 나는 은서를 후계자로 만들 생각 없어. 다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뿐이야. 민준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니까. 민성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를 괴롭히면 용서 안 해. 알겠지. 민성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회장실을 나서는 민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일 시작해. 그 여자의 과거 다 파헤쳐.
약점 찾아서 쫓아내야 해.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민성은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 웃기는 소리. 내가 가만 안 둬. 그는 전화를 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은서야. 차 한잔 할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20년 전 일. 은서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이해해줄 일이 아니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부인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찾아왔을 때 임신한 몸으로 도와달라고. 하지만 부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계집애가 재벌 아들 꼬셨다고. 낙태하고 사라지라고. 돈을 던져줬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돈을 집어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너를 찾아 헤맸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유진 씨가 이름도 바꾸고 숨어버렸더라.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웠대요. 또 쫓겨날까봐. 저를 뺏길까봐. 그래서 숨어서 키우신 거예요. 부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5년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야. 그건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살했어.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살이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와 유진 씨를 찾지 못한 죄책감. 그게 민준이를 죽였어. 은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숨어서. 부인이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할머니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후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회장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이야. 은서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닮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눈을 닮았다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눈이 참 예뻤지. 회장은 앨범을 넘겼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고등학생 때, 민준이 대학 입학식 때, 그리고 마지막 사진.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날, 내 세상이 무너졌어. 은서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와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 딸을 찾으시면 제발 지켜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한 일을 해주세요.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잘 자랐어요.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 딸 잘 컸어. 이제 우리가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성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은서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은서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등록금 750만 원. 은서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억을 내주셨지만 등록금까지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서 맞죠? 은서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자 김민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서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김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손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김민지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서가 의붓아버지에게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보를 받았어요. 강은서 씨가 학대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갑자기 재벌가 손녀로 나타났다고. 김민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혹시 재산이 목적인 건 아닌가요? 은서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김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있으세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장님이 동정심에. 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김민지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기사 나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누가 기자에게 제보한 걸까? 누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걸까? 잘했어. 민성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 접촉 성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갑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제목은 재벌가의 숨겨진 손녀인가 사기인가.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여론이 들끓을 거야. 삼촌도 어쩔 수 없을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알면. 민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그냥 언론이 알아서 파헤친 거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 넌 여기 속할 수 없어. 넌 그냥 가난한 여자일 뿐이야. 재벌가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에 소문 퍼뜨려. 은서가 재산 노리고 나타났다고. 친구들이 다 등 돌리게 만들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붓아버지죠. 전화 너머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성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얼마요? 10억 드리죠. 대신 은서 씨를 다시 데려가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민성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5억 쓰셨어요. 더 쓰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타나서 합법적으로 데려가는 거죠. 보증인 자격으로.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사람들이 은서를 의심하겠네요. 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하루 뒤 돌아와도 이미 여론은 돌아섰을 거예요. 박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민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잡힙니다. 제가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설령 잡혀도 당신만 처벌받죠.
박철수는 섬뜩했습니다. 이 남자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10억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죠. 민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은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데려가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면 되죠? 민성이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그리고 24시간 후에 풀어주세요. 박철수는 주소를 받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은 일어섰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혼자 남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은서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애가 그 애래. 제가 재벌 손녀라는 애.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은서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신문 봤어. 사기꾼 아니래. DNA 검사도 안 했대.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재벌가의 의심스러운 손녀. 은서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학대받은 과거, 가난한 배경,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것. 기사는 은서를 사기꾼처럼 묘사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야, 강은서.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은 책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어. 수석 합격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커넥션으로. 은서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정당하게 합격했어. 학생이 비웃었습니다. 정당하게. 재벌 할아버지 있으면서. 주변 학생들도 웃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책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때 누군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법학과 조교 이준호입니다. 은서는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소문 다 들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정당하게 합격했다고 믿어요. 수석은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공부하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호도 민성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은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회장이 신문을 내던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보가 샌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야.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성이 움직임은?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사 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서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대요. 친구들이 다 등 돌렸다고.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애를 데려오시오. 집에서 쉬게.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가 거부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싶대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한 아이로군. 민준이를 닮았어.
그때 비서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받고 나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철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법원에 보증인 권리 행사 신청을 했습니다. 은서 양을 데려가겠다고.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안 돼. 은서를 보낼 수 없어.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 총동원하시오. 박철수의 보증인 자격 무효화시켜. 그리고 그 자식이 받은 돈 어디서 났는지 조사하시오. 10억이라니. 누가 준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회장도 몰랐습니다. 민성의 계획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커피 사왔어요. 준호가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시험 점수 재검토하신대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 실력 다들 알잖아요. 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제가 뭔가 속임수 쓴 줄 알아요. 준호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믿어요. 은서가 놀라 그를 봤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면 돼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떡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요. 다음 시험 만점 받으면 다들 인정할 거예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준호의 손을 보았습니다. 비싼 시계가 보였습니다. 수천만 원은 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조교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준호가 당황하며 손을 뺐습니다. 아,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은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준호만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도서관에서 봐요. 같이 공부하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은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은서는 일어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모퉁이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민성 씨,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은서가 저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민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과연 은서는 이 음모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중간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헌법 총론 문제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공부한 덕분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이미 절반을 풀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감독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은서의 답안을 힐끔 봤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답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교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미리 문제를 알았나?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은서는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은서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빨리 풀다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의심받는 현실이. 2분기 실적입니다. 민성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전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성은 유능했습니다. 회장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근 민성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은서를 향한 적대감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성이 다가왔습니다. 삼촌, 실적 어떠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회장이 민성을 쳐다봤습니다. 왜? 민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에 대한 언론 보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내 걱정인가? 아니면 은서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봐 걱정인가? 민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삼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성아, 경고하는데. 은서한테 손대지 마. 민성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장은 민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느낌은 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민성은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삼촌도 참. 혈육이라고 저까지 의심하세요. 전 그냥 회사 걱정했을 뿐인데. 그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말해보시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철수에게 돈 준 사람. 추적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성 전무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성이. 정말로 민성이었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조사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성아, 너 정말 선을 넘었구나. 은서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민성 전무님 아세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소문 들었어요. 전무님이 은서 씨를. 은서가 책을 덮었습니다. 말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 접근하라고 시켰대요. 돈도 줬다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민성 전무님이 접근했죠. 은서를 감시하라고. 약점 찾아내라고.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다. 준호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은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준호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은서 씨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봤어요. 은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민성 전무님이. 그 사람은 무섭습니다. 은서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준호도 일어섰습니다. 저 증인이 될게요. 민성 전무님이 저한테 시킨 거 다 증언하겠어요. 은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럼 당신만 손해잖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는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성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더 치명적인 함정을 놓았다는 것을. 설명해 보거라. 회장이 서류를 민성 앞에 던졌습니다. 민성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계좌에서 박철수에게 10억이 간 기록이야. 민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투자였습니다.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박철수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도박쟁이한테 투자를. 민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왜 은서를 괴롭히는 거냐? 민성도 일어섰습니다. 괴롭히다니요. 전 그냥.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호한테도 시킨 거 다 알아. 민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은서가 뭘 잘못했니? 민성이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 뺏어가잖아요. 제 자리를, 제 미래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난 내게 후계자 자리 그대로 줄 거라고 했어. 민성이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시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손녀가 귀여워서 다 주실 거 아니에요. 회장은 실망한 눈으로 민성을 봤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니? 민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대한그룹에서 물러나라. 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전무직 박탈. 이사회에서도 퇴출이야. 민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혔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성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 애가 진짜 누군지 알게 되면.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성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뜻이었을까? 회장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민성이 그냥 화나서 한 소리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민성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은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성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준호 씨, 후회할 겁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소 알아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들어와요. 은서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았습니다.
조교 월급으로 살기에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짐 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그만둘 거예요. 은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은서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제 자유로워요. 은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이에요. 준호 씨 써요. 준호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안 돼요. 이건. 은서가 다시 밀어줬습니다. 받아요. 당신은 저를 도왔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민성이 보낸 사람이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손녀분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DNA 검사 결과 공개하실 건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했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많은데요. 은서 씨 과거 학대 기록도 있고.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은서가 피해자였던 겁니다. 가해자는 이미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성 전무 해임 건은 어떻습니까? 손녀 때문이라는 소문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성은 업무상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해임 이유입니다. 은서와는 무관합니다.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왔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회사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를. 회장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엘리베이터가 회장실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성이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민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뭐냐? 민성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서 씨의 진짜 정체요.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서와 준호가 함께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원룸에 함께 있는 사진. 민성이 설명했습니다. 은서 씨가 조교와 내연 관계였대요. 그것도 돈 주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민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은서 씨가 준호 씨한테 돈을 줬더라고요. 삼촌이 주신 용돈으로요. 회장은 은서를 돌아봤습니다. 은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민성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조교한테 돈을 주는 거죠?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서야, 설명해봐.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도와줘서 학교에서 혼자였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민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원룸까지 찾아가고 손잡고 다니고 회장님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성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서 씨 엄마 한유진 씨 기록이에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성이 냉소했습니다. 한유진 씨, 삼촌 아들 민준이 형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 아이 낳았었대요. 그러니까 은서 씨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친딸이 아니라는 거냐? 은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설명해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내 엄마가 민준이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애를 낳았다는 게.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에요.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넌 민준이 딸이 아니잖아. 회장이 손을 들어 부인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해.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18살 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 아기는 은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회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그 후 2년 뒤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고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은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유골과 제 DNA 비교 결과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99.9% 일치. 민준이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민성이 거짓말한 거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야. 다만 일부만 말한 거지. 회장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과거가 가난한 집안 출신인 것도 학대받은 것도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다가와 은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의심해서. 은서는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부인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많이 힘들었지.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민성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다니.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습니다. 재벌 손녀 맞대. DNA 검사 통과했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는 거 아냐? 갑자기 나타나서. 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은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서는 걱정되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김 교수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등 강은서 만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또 만점이에요. 뭔가 있는 거 아냐? 김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강은서 학생은 정당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재검토 결과 부정행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강은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 손녀인데 장학금까지. 은서는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전 장학금 사양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죠?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더 필요한 학생에게 주세요. 전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은서가 나가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은서 씨. 은서가 돌아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해서.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요.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학생들과 은서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앉았습니다. 민성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 썼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쓰레기네요. 박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민성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5억 더 드리죠. 박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신 뭘 하면 되죠? 민성이 말했습니다. 은서를 납치하세요. 박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납치요. 그건 너무. 민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다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숨겨두세요. 박철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민성이 설명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제가 언론에 흘릴 겁니다. 은서가 도망갔다고. 재벌 생활 싫어서.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사람들이 은서를 의심하겠네요. 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하루 뒤 돌아와도 이미 여론은 돌아섰을 거예요. 박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민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잡힙니다. 제가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설령 잡혀도 당신만 처벌받죠. 박철수는 섬뜩했습니다. 이 남자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5억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죠. 민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은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데려가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면 되죠? 민성이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그리고 24시간 후에 풀어주세요. 박철수는 주소를 받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은 일어섰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혼자 남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은서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은서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오너라. 저녁 같이 먹자. 은서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쳤습니다. 네, 할아버지. 곧 갈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벤이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은서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붙잡아 벤 안으로 끌어넣었습니다. 은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벤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은서는 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당신.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서야. 하지만 난 돈이 필요해.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다 갚아주셨잖아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날렸어. 도박으로. 은서는 절망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 하루만 있으면 돼.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빼앗았습니다. 안 돼. 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회장 저택에서는 회장이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오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풀어줘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박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24시간만 있어.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은 이미 받았잖아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더 받았어. 5억 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줬어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습니다. 민성이었습니다. 민성 오빠가 시켰죠. 박철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서는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절 괴롭히고 있다는 거. 박철수는 불편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구제불능이에요. 박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아.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입 막아. 부하 하나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손 들어. 박철수와 부하들은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경찰 뒤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오빠. 어떻게 여길? 준호가 다가와 은서의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걱정했어. 회장님이 연락하셨어. 내가 사라졌다고. 준호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준호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경찰이 박철수를 체포했습니다. 박철수는 저항했습니다.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죠?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성이에요. 대한그룹 전무. 그 사람이 돈 주고 시켰어요. 경찰들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전을 쳤습니다. 본부로. 강민성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합니다. 은서는 준호의 품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성이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민성은 서둘러 짐을 실었습니다. 박철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도.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권과 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성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삼촌. 민성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를 납치시켰다며. 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예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철수가 다 자백했어. 민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새끼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민성이 폭발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려고요. 삼촌이 다 그 애한테 주려고 했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게 회사를 맡길 생각이었어. 은서는 가족으로만 받아들이려 했어.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틀어졌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 자수해라. 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도망갈 거예요. 그는 차 문을 열려 했습니다. 회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성아, 이게 끝이 아니야.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어. 민성은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성아. 하지만 민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장은 차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삼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갈 거면 날 치고 가라. 민성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들을 꺾었습니다. 회장을 피해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성아, 내가 선택한 길이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서 경찰차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급정거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강민성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납치교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증거인멸, 죄목이 길었습니다. 민성은 비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과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민성은 그들을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민성아. 민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니? 내게 말해봐. 민성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 위에 밤새워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다 뺏겨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내가 내게 후계자 자리 주려 했어. 민성이 비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셔도 나중에는 손녀가 귀여워서 다 주실 거예요. 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성 오빠, 전 후계자 안 할 거예요. 민성이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뭐? 은서가 말했습니다. 전 검사가 되고 싶어요. 기업 경영은 관심 없어요. 민성은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성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혼자 난리를 친 거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오해했어. 민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서 씨. 은서는 민성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민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웠겠죠. 제 것을 빼앗길까봐.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빠 선택이었어요.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해요.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성아, 나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기회를 줄게. 민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회장과 은서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민성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끝났구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길었어요. 부인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겨냈으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검사가 되고 싶어요. 회장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의지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 묘에 가자. 같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 합격증 다시 보여드릴게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부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훌륭해. 은서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과연 은서는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형법 사례 발표 날이었습니다. 은서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강은서 학생. 역시 수석답네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은서야, 대단해.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잘했어.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같이 밥 먹을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학생들과 은서는 웃으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준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발표 잘했다며. 은서는 커피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칭찬하시더라. 은서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는 어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에 봐야죠. 준호는 은서를 격려했습니다.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은서는 고마워했습니다. 오빠도 논문 잘 쓰고 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거의 다 됐어.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이제 둘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은서야, 더 먹어. 부인이 반찬을 은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괜찮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들 저를 받아들여줘요.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행이구나.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시험이지. 걱정 마. 잘할 거야. 은서는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서야, 이거 봐. 은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유진 장학재단이야. 내 어머니 이름으로.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내 어머니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사되면 이 재단을 맡아줬으면 해. 법조인으로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야. 은서는 감동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부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은서는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은서는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은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국 차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해냈어요. 사법시험 붙었어요. 그녀는 합격증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법조인이 됐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검사가 될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검사요. 아버지처럼. 준호는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젠 안 울어요. 이젠 행복해요.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은서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회장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부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년 후, 은서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준호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선배 검사들이 반겨줬습니다. 강은서 검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서는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장 검사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강 검사, 첫 사건 배당됐어요. 은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같은 일을 당했었습니다. 부장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할게요. 은서는 서류를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검사로서의 삶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을 3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10살입니다.
겨우 7살 때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훈육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은서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훈육입니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의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골절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빚 담보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사채업자와의 문자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징역 10년.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덕분에 제 딸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를 잘 보살펴 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서는 준호에게 안겼습니다. 힘들었어. 하지만 보람 있어. 준호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검사야. 두 사람은 함께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은서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은서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은서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귀는 거 맞아요.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난 혼자 착각하는 줄 알았어. 은서는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은서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도 저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옆에 있었을 뿐이야. 이룬 건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오빠. 흥. 계속 옆에 있어줘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 안 가.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걸어갈 것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이사들이 물었습니다.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현 전략기획실장 김성민 상무입니다. 김성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랐습니다. 손녀분은요? 강은서 양은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검사로 살고 싶어 합니다. 기업 경영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은서 양의 지분은? 회장이 답했습니다. 은서는 대주주로 남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유진 재단을 맡을 겁니다. 이사들은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제 자랑스러운 손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게 은서의 꿈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 딸은 제 길을 찾았어.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울 거야. 은서야. 민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됐다며. 축하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성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일. 은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성은 안도했습니다. 넌 정말 착해.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했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라고. 민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은서가 물었습니다. 여기선 어때요?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생각할 시간이 많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서는 격려했습니다. 오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성이 물었습니다. 삼촌은?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빠 기다리세요. 나오면 다시 기회 주신대요. 민성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빠를 포기 안 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민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삼촌한테도.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전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은서야. 민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은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도 힘내요. 민성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강 이사님.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 장학생 명단입니다. 은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50명의 학생 명단이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서는 한 명 한 명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난한 아이. 은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과거의 자신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선발합니다. 은서가 결정했습니다. 직원이 놀랐습니다. 50명 모두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도와주고 싶어요.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서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머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거.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은 재단을 둘러봤습니다. 잘 꾸렸구나. 은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니? 검사일과 재단일 병행하기.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유진 씨도 기뻐하실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회장이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년차 검사가 된 은서. 이제 대형 사건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벌 회장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은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돈 2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 재산을 불렸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은서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투자입니까? 피고인의 아들 명의 부동산 구입 내역입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삭감하면서 본인은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벌이라고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징역 15년, 벌금 500억.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서 검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재벌이든 서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은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은서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5년 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내가 있어서 난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준호는 일어나 은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와 준호는 포옹했습니다. 사랑해.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은서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회장 부부가 놀라봤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서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은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은서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어제 프로포즈 받았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은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은 준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허락하지. 부인이 울며 은서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손녀. 은서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회장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서 잘 부탁하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함께 포옹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회장이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축하주를 마시자.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은서와 준호의 미래를 위해 건배.
네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은서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아름답구나.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가 제단 앞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은서를 준호에게 맡겼습니다. 잘 부탁하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은서와 준호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이준호 씨, 신부 강은서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신부 강은서 씨, 신랑 이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입맞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은서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서와 준호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오늘 결혼했어요.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은서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은서는 부케를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비록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어요. 준호가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 정말 행복해요. 검사도 됐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은서 잘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일어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2년 후 은서는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은서와 준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고마워. 준호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성별 알고 싶으세요? 은서와 준호는 서로 봤습니다. 알고 싶어.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딸이에요. 은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딸. 그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은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준호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있어. 검사실을 나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말 기뻐.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며
할아버지, 할머니, 은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부인이 작은 아기 옷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때? 정말 예쁘죠?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뻐요. 회장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야. 금반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증손녀한테 주는 건데 비싼 게 어딨어. 부인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거야. 수제 아기 이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부인이 은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행복해 보여.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다 덕분입니다. 회장 부부님이 도와주셔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고맙지. 은서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로 지으려고요. 강민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민자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가 알면 정말 기뻐할 거야. 부인도 울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네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새 생명이 곧 올 것을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출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의사가 아기를 은서에게 안겨줬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민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아기는 작고 소중했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준호가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있어. 우리 공주.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씻기고 올게요. 은서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누구한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두에게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호 오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모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증손녀. 회장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아기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를 닮았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회장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증조 할아버지란다. 잘 자라거라. 부인도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 민지, 증조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서야, 정말 수고했어. 부인도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해.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내 힘으로. 은서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 부부, 준호, 그리고 아기 민지. 모두가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진짜 가족.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아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민지예요. 아버지 손녀. 회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됐어. 부인도 말했습니다. 은서가 내 이름을 아기한테 물려줬어. 민지, 강민지란다. 은서는 아기를 유골함에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검사도 됐고, 결혼도 했고, 이제 엄마도 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은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민지도 잘 키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안심해라. 은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있죠. 우리 행복한 거. 준호가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네 사람과 아기는 유골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대가 함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사진에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으로. 1년 후, 은서는 검찰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강 검사님, 오랜만이에요.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부장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복귀 축하해요. 중요한 사건 하나 맡아줬으면 하는데. 은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조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범죄에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강 검사라면 잘할 거라 믿어요. 은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민지 사진을 봤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 복귀 첫날 어때?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중요한 사건 맡았어.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잘할 거야. 당신이니까. 고마워. 민지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걱정 마.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은서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동학대 조직 사건 최후 진술날이었습니다. 은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5명의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한때 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방청석에서 눈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회장 부부를 봤습니다. 두 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은서는 피고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피해 아동들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은서에게 달려왔습니다. 검사님, 고마워요. 은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아이는 은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은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들 덕분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네 사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은서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검사가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검사. 그것이 그녀의 길이었습니다. 10년 후, 은서는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부장검사였습니다. 민지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그림을 유골함에 놓았습니다. 저예요. 민지예요. 그림에는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은서는 딸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부장검사가 되었단다. 부인도 말했습니다. 민지도 똑똑하게 잘 크고 있어. 은서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가 원하시던 사람이 됐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검사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가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준호 오빠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은서는 딸을 안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행복해 하실 거야. 5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햇빛 속으로. 은서는 행복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길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